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희 아버지께서 주말마다 맨날 낚시를 다니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주중에는 이제 거래처들 접대하는 일 때문에 되게 바빴고 주말에는 맨날 낚시 다녀가지고 참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던 어느 하루는 아버지가 같은 상가에서 일하는 다른 상가 아저씨들이랑 밤낚시를 떠났대요. 그때는 제가 워낙 꼬마였어가지고 거기가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차에 아버지 짐이랑 그 상가 아저씨들 짐을 다 싣고 어느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가 엄청 한적하고 갈대숲이 굉장히 무성한 곳이었대요. 그리고 그 낚시터 주변에 아무런 시설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도착하자마자 금세 어둑어둑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낚싯대 세팅을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챙겨온 소주팩도 홀짝홀짝 하면서 그렇게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아버지께서 그 같은 상가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잘 맞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항상 도란스 형님이라고 했어요. 그 변압기 관련해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랑 나란히 앉아서 낚시를 하게 됐대요. 또 나머지 두 분은 각각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때 주변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세히 보이진 않았고 간간히 보이는 담뱃불로 서로의 위치를 대충 파악을 했는데 거기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의지할 거라고는 아버지가 가져왔던 이 큰 후레쉬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거 알죠? 옛날 수위 아저씨들이나 경비들이 쓰던 손잡이 있는 큰 후레쉬요. 아무튼 자리 잡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도란스 형님이 막 신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버지께서 아 형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고기 다 도망가겠어요 하고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어느 곳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요. 처음엔 아빠가 잘못 들었겠지 하면서 괜히 오싹한 마음에 이제 담배를 찾아서 주머니를 막 더듬거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어깨 너머로 다시 한번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대요. 마치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걸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살려주세요. 이번에는 그 소리가 아까보다 정확하고 훨씬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는데 근데 옆에 있는 그 도란스 형님은 아무 반응도 없고 계속해서 그 낚싯대 끝만 보고 있길래 아빠는 뒤를 돌아보진 않았대요. 저희 아버지가 생긴 건 겁나 호랑이처럼 매섭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겁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윽고 살려주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살려달라는 그 말을 이제 3번씩이나 들어놓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게 사람인지 뭔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니까 후레쉬 전원을 켰대요. 그리고 소리가 나던 쪽으로 이렇게 후레쉬 불빛을 비췄는데 그 자리에 한밤중에 웬 하얀 양산을 쓴 피부가 유난히 하얀 여자가 검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쇼핑백을 들고 서 있더랍니다.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라서 그 아주 자세하게 보이진 않았어도 전체적으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되게 지저분해 보였대요, 여자가. 그리고 또 어딘가 되게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시간에 저 갈대숲엔 왜 서 있는 거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뒤로 후레쉬를 비추니까 도란스 형님도 뒤를 돌아본 거죠. 근데 그 여자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별다른 액션을 취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4명 중 가장 나이가 적던 아버지께서 그 여자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딱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러자 그 순간 그 도란스 형님이 아버지를 딱 제지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더래요. 딱 낚아채면서 아이 이상하이 낚시가 와 이리 안 되노.
야들아 마, 오늘은 낚시 철수하자. 코비 니도 빨리 장비 챙기라. 그 얘기를 마치자마자 그 도란스 형님이 뭐 낚싯대를 챙기긴커녕 그냥 막 주차해준 차 쪽으로 막 달리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아빠는 이 상황에 낚싯대를 챙겨가는 것도 웃겨가지고 일단 뭔가 혼자 남겨질 것 같았대요. 그걸 챙기고 있다 보면은. 그래서 그 도란스 형님을 따라서 엄청 뛰어서 같이 올라갔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 뛰기 시작하면 같이 뛰게 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어쨌든 이제 냈다 안전하게 차 안으로 모였는데 갑자기 도란스 형님이 차문을 찰컥하고 잠그더니 마, 귀신이다. 그냥 자자. 하는 말과 함께 이제 곧바로 코를 골면서 자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영문을 모르니까 찝찝한 마음에 거기서 막내였기 때문에 뭔가 신경이 쓰이셨던 거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혹시라도 그게 사람이면 도움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았을 테니까 이쪽으로 오겠지 하면서 주변을 살폈대요. 근데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아침이 찾아와서 해가 뜨게 되었고 차 안에서 자던 일행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밤새 코를 골면서 자던 그 도란스 형님에게 물어봤대요. 그 여자가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봤나 싶더라고. 근데 그 아가씨가 허리 밑으로 다리가 없대. 알고 보니까 그때 같이 갔던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다리가 없는 걸 확인한 상태였고 아빠는 그 여자가 쓰고 있던 양산이랑 쇼핑백에 신경을 쓰느라고 미처 그 아랫부분까지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 네 분 모두 장비는 그대로 둔 채로 집에 돌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낚시 좋아하던 아버지께서는 두 번 다시는 밤낚시를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룻밤의 해프닝일 뿐인데 그것 때문에 밤낚시를 접을 정도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에피소드가 좀 더 있긴 한데 실제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버지가 새벽만 되면은 다른 가족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빠만 뭔가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계속 밖으로 나오라는 소리를 밤마다 들으면서 잠을 설치고 깨시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식은땀 흘리고 체중 빠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엄청 기력이 쇠약해지셨어요. 이렇게 기력이 쇠약해지신 탓에 나중에 어머니께서 결국 한약을 지어오셨는데 그걸 먹고는 좀 기운을 차리면서 서서히 괜찮아졌다고 하십니다. 아무튼 낚시를 그만두시고 주말에 아버지를 볼 기회가 많이 생겼지만 또 그렇게 건강해지시고 나니까 골프에 취미를 붙이면서 또 아버지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